안녕하십니까, 군설 이유석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단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월남전 해병대 청룡부대의 사진을 공개하겠습니다. 최초 공개. 예? 군설 이유석 이 자식이 한 2년 반 유튜브를 하더니만 이젠 사짜 기질이 나오는 것 같다고요.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 몇 장 가지고 뭐 최초 공개니 뭐니, 그러면 그건 구라가 아니라 사기다. 이렇게 생긴 사기꾼도 있나? 근데 사기라는 건 그걸 통해서 무슨 돈을 벌어야 되는데, 전 유튜브로 돈 버는 거 없어요. 있긴 있는데 한 달 벌어봤자 어디 가서 하루 이틀 노가다 하는 게 낫지. 그 돈 벌자고 매일 하루에 서너 시간씩 제보 전화, 휴대폰 붙잡고 있겠습니까? 다 좋아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니까 돈 벌려고 유튜브 한다는 말씀은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공개하는 사진이 최초라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월남에서 해병대 청룡부대 사진병으로 복무하셨다는 분의 제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월남에서 찍은 필름을 여러 장 소장하고 계신다는 거였어요. 대박이죠. 잘 아시다시피 예전 사진은 필름을 먼저 현상한 다음 그걸 인화해야만 우리가 보고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이 되는데, 이분께서 소장하고 계신 원본의 형태는 현상만 마친 상태라는 거였습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인화하지 않은 필름 형태라는 뜻이죠. 따라서 최초 공개라는 겁니다. 물론 월남전 당시 현상한 필름을 가지고 인화를 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필름들은 대부분 부대에서 정식으로 보관했기 때문에 이분께서 지금까지 소장하고 계신 필름은 아직까지 한 번도 인화되지 않은 그런 필름이라는 뜻입니다. 부대에서 보관하는 걸 갖다 이렇게 김바에 했을 리는 없잖아요. 아무튼 제보해 주신 분은 병 190자, 정확한 기수와 성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월남에서 정확히 만 2년 동안 복무하면서 보병으로 3대대 81mm 소대에 있었던 3개월을 제외하면 20개월 이상 카메라 한 대 들고서 수많은 전투 현장을 누비신 분이기 때문에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룡부대 사진병이 여러 명이 있지 않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사진병은 당연히 정훈 참모실 소속이었는데, 정훈 참모 밑에는 주로 보도자료 등을 작성하는 준위 계급의 공보보좌관, 그리고 상사급 선임하사관 1명, 또 행정병 및 여단본부에서 밤에 영화를 틀어주는 영사병이 각 1명, 그리고 오늘 사연의 제보자 사진병 1명. 따라서 이분께서 사진병으로 있었던 68년 여름부터 70년 5월까지의 기간에는 여단에서 사진병이 이분 딱 한 분뿐이었습니다. 아무튼 최초 제보 전화를 받고 나서 드디어 며칠 전에 그 현상된 필름을 택배로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인근의 사진관에 문의를 해봤습니다만 이걸 인화해 주겠다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요즘 사진관은 증명사진만 인화하거나 무슨 기념일에 아주 그럴싸한 비싼 그런 사진만 찍어주는 그런 데 부처였습니다. 이런 손바닥만한 사진들을, 이런 건 뭐 돈이 안 된다는 뜻이겠죠. 한 군데 있긴 있었는데 사진 한 장에 1,000원, 그것도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럼 자기네가 직접 하지 않고 어디론가 보내서 지들이 돈을 붙여 먹는다는 뜻이겠죠. 제가 필름만 보고서는 어느 걸 인화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 수백 장 필름 전부를 사진으로 빼야 되는 뭐 그런 얘기인데, 아니 한 장에 1,000원이면 거기다가 막상 사진을 뺐더니만 전부가 아주 시뻘겋고 뭐 처참한 여기저기 떨어져 나가서 걸려. 그래서 공개할 수 없는 그런 사진들 뿐이라면 헛돈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봤더니만
전국구로 영업을 하는 사진관이 있었는데 한 장에 250원. 아주 저렴하죠. 제가 현역 때 몇십 원 했던 거예요. 80원, 60원? 그럼 뭐 한 40년 지난 동안에 그거면 물가 전혀 안 오른 거죠. 근데 더 좋은 점은 인화를 하지 않고 현상된 필름을 가지고 바로 디지털 파일로 만들어준다는 거였습니다. 사실 종이로 된 사진을 받아서 방송에 쓰려면 그걸 다시 스캔하거나 휴대폰 카메라로 일일이 다시 찍어야 되는데 바로 디지털 파일로 보내준다. 게다가 종이 사진으로 빼는 것보다도 훨씬 저렴하다. 그럼 무조건 해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 제가 최초로 디지털 파일 형태로 받은 사진들은 이걸 한 장 한 장에 일일이 보여드리면 아마도 서너 시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개략적인 전체 사진들을 보여드린 다음 이 많은 사진들을 뭐 작전, 뭐 현장이나 시기 또는 뭐 주제별 이렇게 분류해서 이후에 주제별로 차츰 소개할까 합니다. 물론 오늘은 이미 제목이나 썸네일에서 밝혔듯이 많은 사진들 중에서 전투복과 관련된 사진들만 소개하겠습니다. 아무튼 당시 사진병이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 오면 여단본부 암실에서 자체적으로 현상 인화를 했는데 암실은 작업의 특성상 반드시 서늘해야 했으므로 여단 전체에서 에어컨이 설치된 곳은 여단장실과 암실 딱 두 곳뿐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인화된 사진을 여단장이 승인하면 바로 옆에 있었대요. 뭐 비서실, 재무, 뭐 그다음에 정훈, 뭐 상당히 측근이었던 모양이에요. 아무튼 여단장이 승인을 하면 그때 비로소 한국에서 특파된 기자들, 그러니까 특파원이죠. 그 사람들한테 사진을 배부했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사진이나 앞으로 소개할 사진들은 여단장 앞에 가보지도 못한 사진이라는 뜻이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문에서는 공개할 수 없는 그런 사진들이 제법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이한 건 당시 한국 신문에 보도된 사진 중에서 전투 현장의 사진은 특파원 사진기자가 찍은 게 아니라 사진병이 찍었다는 사실입니다. 특파원은 전투 현장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물론 전투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는 들어가서 찍을 수 있었겠습니다만 사진병은 작전 개시 전 작전 지역에 대한 항공 촬영을 포함해서 전투간 약간 후방의 지근거리에서 현장을 찍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나 피와 구분 없이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적의 장비가 노획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진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아까 그 정훈 참모실 소속 인원들을 설명하면서 국방부 소속의 문관 2명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은 원래 해병대 인원은 아니고 대한뉴스, 그러니까 동영상을 찍는 사람들이었는데 신문 기자들과는 달리 전투 현장 지근거리까지 방송 카메라를 들고 갔다는 것 같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디지털 파일로 받은 전체 사진을 한번 보시죠. 사진을 보시면 고노이 작전 때 모습으로 추정되는 그런 사진도 있고, 제가 지금 추정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각각의 사진에 대한 제보자의 설명을 제가 다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디지털 사진을 제보자께 보내드렸기 때문에 사실 아주 작은 필름의 개략적인 모습이 아닌 이렇게 비교적 선명한 사진은 제보자께서도 50여 년 전 기억을 더듬어 봐야 그래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일일이 정리하고 계신다니까 이후 방송에서 소개할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자도 이런 사진 형태는 못 보셨다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월남 학생들의 태권도, 집총훈련 이런 모습도 보이고, 베리아반도 상륙 작전 당시 항공기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사진도 있습니다. 이번 사진에서는 미 해병대 LVT가 보이는데 고노이에서 찍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기를 안고 있는 월남 여인의 모습, 또 베트콩으로 추정되는 여인의 모습과
위문 공연의 모습 등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진에서는 오늘의 주제 월남전 복장과 관련한 사진들이 많이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체 사진에 대한 설명이 끝나는 대로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진들 역시나 고노이에서의 모습 같은데 정확한 건 제보자님의 설명을 들어봐야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사진에서는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한 사진이 몇 장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이미 눈치채셨을 것 같습니다. 갈기갈기 찢겨서 그 조각들이 여기저기 흩어지고 걸려있는 모습입니다만 누가 봐도 이게 그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기에 제가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이걸 공개하면 유튜브에서 바로 제재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이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이번 사진 역시나 선명하게 공개를 하는 건 적절치 않은 관계로 몇 장은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략적인 설명만 드려도 오늘 방송 제 시간에 못 끝낼 것 같습니다. 아직 반도 설명을 못 드렸거든요. 아직 본론 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사진들은 제가 정리되는 대로 아주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본론 월남전 복장과 관련한 내용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죠. 이 사진 주월 한국군 사령관 최명신 장군과 해병대 청룡부대장 김연상 장군의 모습입니다. 최명신 장군이야 너무나도 유명하고 많은 분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소개하게 되면 오히려 그분께 누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최명신 장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영상을 만든 적도 있고 그래서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진에서 최명신 장군의 위장복 이게 특이하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과거 해병대 복장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패턴의 위장복은 미 해병대에서 들어온 무늬입니다만 60년대 말 월남에서 이런 위장복을 입은 군대는 대한민국 해병대가 유일합니다. 맹호나 백마부대에 배속됐던 육군 공수특전단 인원들이 이런 위장복을 입었는 일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5.16 때 그 차지철이 입은 그 깨구리복 그게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아무튼 당시 해병대 청룡부대는 최초 월남에 파병되는 인원들은 그 이후에 파월된 병력들처럼 부산항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구룡포나 양포 이런 포항 근처의 항구에서 해군 LST 편으로 출발을 했는데 지금 사진에서 김연상 장군이 입고 있는 이런 민무늬 군복을 입고 그냥 우리 통상 작업복이라고 하죠. 개인별로 위장복은 꼼뽕에 넣어 가지고 간 상태 캄란항에 도착하고 나서야 배 안에서 위장복으로 갈아입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 파월된 병력들은 출항 전 부산항이 아니라 포항의 월남 특수교육대 시절부터 이미 위장복을 입었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인터넷에서 월남전 당시 최명신 장군의 사진을 제가 수십 장 살펴봤습니다만 육군 복장이 아닌 이런 해병대 복장 그 중에서도 해병대 위장복을 입은 사진은 단 한 장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진짜로 그런 사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유명하신 최명신 장군께서 해병대 위장복을 입은 사진은 이게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육군에서도 월남전 당시 소위 잘 나가는 인원들은 말단 병사임에도 불구하고 해병대 위장복을 입고 폼을 잡았다는 그런 제보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분들은 말단 전투부대 인원이 아닌 후방의 부대 본부나 지원부대 인원들이었습니다만 어쨌든 당시 해병대 위장복이 아주 먹어주는 자세나는 그래서 가오가 사는 전투복이었다. 따라서 한국 육군뿐만 아니라 미 해병들까지도 한국 해병대 위장복을 탐냈는지라 우리 위장복과 미군의 필드 자켓을 물물 교환하는 일이 아주 잦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육군들은 과연 어디서 해병대 위장복을 구했을까요?
해병대식으로 긴바위를 했다? 알고 보면 육군 애들의 그 긴바위 실력이 해병대보다 낫다?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당시 청룡부대에 대한 모든 군수 지원은 육군 11군수지원대대에서 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 입는 거, 위장복을 포함해서 모든 걸 육군에서 담당했다는 뜻. 그 중에서 몇 벌 빼서 자신들이 입는다고 뭐라고 얘기할 사람은 없었겠죠. 근데 군인이 아무 군복이나 입어도 되냐? 이런 질문은 사실 저처럼 실제 전투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당연한 질문입니다. 단추 하나만 풀어져 있어도 뭐 기압이 빠졌느니 뭐니 난리 나죠. 하지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시에는 그런 복장 군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타치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 사진 최명신 장군도 그냥 가오 잡으려고 그랬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김현상 장군과 그 후임자인 이동호 장군의 이 취임식에 참석한 최명신 사령관께서 육군 복장으로 호이안의 청룡부대 본부에 도착해서 행사 시작 전 그때 갈아입은 위장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죠. 이건 아무래도 청룡부대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주월 한국군 사령관으로서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흑백 사진이라서 확실치 않습니다만 명찰은 아마도 빨간 명찰이 아니었을까 역시나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럼 최명신 장군께서 해병대 위장복을 입은 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만 조금 전에 실제 전장에서는 복장에 대해서 관대했다는 제 얘기와 관련해서 몇 장의 사진을 더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위장복이 반팔입니다. 이건 보급품 긴 팔을 임의로 잘라서 이렇게 입었다는 뜻인데 자세히 보시면 헌병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봐도 아주 대단한 미남이죠. 아무튼 헌병이니까 즉 여단본부에 근무했다는 뜻이겠죠. 그럼 여단본부나 간부들은 제대로 재봉질한 그런 반팔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끄트머리가 말끔하게 이렇게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제 어릴 적 명화극장, 주말의 명화, 그런 서부 영화에 나왔던 인디안 복장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위장복 팔뚝 부분을 그냥 잘라내고 뭘로 잘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렇게 재봉틀 같은 걸로 박음질을 안 하다 보니까 원단의 실이 풀어졌겠죠. 하지만 그걸 일일이 풀어서 나름 멋을 부린 그래도 패션에 대해서 뭘 좀 아는 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입대 전에 서울 명동에서 아가씨들하고 좀 놀았던 분일 가능성이 높죠. 제가 서울놈 촌놈 따진다고요? 이 사진을 보시면 제가 그런 걸 안 따지겠습니까? 이분은 그냥 난닝구 바람이에요. 바지도 걷어 올리고 그 촌에서 모내기 나갈 때 딱 그 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서울 촌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나는 자연인이다 개그맨 그 이승윤이 닮은 것 같지 않습니까? 이승윤이가 벌써 70대인가? 이 사진의 주인공께서는 연락 주십시오. 제가 사진 크게 빼서 액자에 담아 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방탄조끼 뒤에다가 청룡특공대라고 큼지막하게 써놨는데 뒷모습만 봐서는 전혀 특공대스럽지가 않죠. 제가 방송을 좀 재밌게 진행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당시 목숨 걸고 전투에 임하신 분들께 아주 무례하게 들릴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좀 나오는데 본 뜻은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 잘 아시죠? 목숨 건 전투 현장에서의 처절한 모습을 희화화하는 게 절대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이 모습 서울 아니면 촌놈? 저는 자신있게 이분이 서울 출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뭘 좀 줍고 다녔던 분들의 모습이 자꾸 연상되면서 있잖아요. 이렇게 집게로다 그래서 여기 소쿠리 이렇게 동그란 거 그 대나무로 짠 거 넓은 거 넝마라고 그러나? 아니 뭐 아무튼 아니 그게 넝마는 아닌가 보다. 바닥에 있는 게 넝마인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걸 갖다 이렇게 툭툭 했던 그게 연상되면서 이 뜨거운 나라에서 오죽했으면 이런 모습이었을까 숙연해지기도 합니다. 이거 웃으면 안 될 일이죠, 솔직히. 죄송합니다. 이 사진 본국에서 온 위문 공연단, 그녀 뒤에 선 대원의 모습, 방탄조끼 그쪽 주머니에 M16 20발짜리 탄창 꽂고 그 옆에는 수류탄이 걸려 있습니다. 여자 가수 목소리가 제대로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볼품없는 복장들은 역시나 실제 전투에서만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전투 현장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사진의 모습, 군복 상의는 역시나 반팔입니다만 인디안 패션은 아닙니다. 그나마 아주 양호한 복장이라는 뜻이죠. 근데 발목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양말을 워커 밖으로 빼서 바짓단을 양말 속에다 넣었습니다. 뭐 하긴 뭐 월남에서 링을 찰리는 만무하죠. 그 베트공들 앞에 링 거기다가 이제 담아놓고 철렁철렁 그런 또라이가 어디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고무줄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여긴 전쟁터입니다. 특히나 이 카빈 소총을 메고 있는 걸로 봐서 월남전 초창기의 모습 같은데, 이 오늘 사진 중에는 제보자께서 사진병이 된 그 68년 이전, 그러니까 전임 사진병들이 찍어서 암실에 놓고 간 그런 필름도 있습니다. 아무튼 월남전 초창기에는 나름 복장 군기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세월이 흐르면서 이렇게 인디안 패션도 모내기 패션도 농마주의 패션도 이런 게 나왔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 사진은 아무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 중에서 월남 청룡 패션왕, 아니면 포토제닉, 아무튼 그 후보에 올라갈 수 있는 사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까 그 청룡 특공대 그 사진이 더 낫다고요? 그럼 조금 전 그 사진도 같이 올리겠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죠. 저는 아까 이승윤이가 모내기 나가는 사진, 그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바로 이거죠. 어쨌든 이 셋 중에 하나가 오늘의 패션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무리할 때가 되니까 되게 신경 쓰이네요.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무래도 너 이 자식 전쟁이 뭐 장난인 줄 아냐, 이러실 분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제 방송을 자주 보신 분들은 그럴 리가 없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그러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이 복장을 희화화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 오히려 월남전 당시 우리 선배들의 열악한 환경을 보여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오늘 사진은 참전하신 분들께는 아련한 기회를, 다른 분들께는 선배님들의 당시 생생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영상으로 제작했음을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이 단체 사진을 포함해서 오늘 방송에 얼굴이 등장하신 그런 분이 계시면 연락 주십시오. 감사의 뜻으로 제가 사진을 제법 큼지막하게 뽑아가지고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뭐 사진 먼저 보내놓고 뭐 입건 그런 거 아니에요. 돈 안 받아요. 요즘 뭐 이상한 사기들 많잖아요. 아울러 오늘 소개한 사진은 이번에 제가 받은 사진의 10분의 1도 안 돼요. 그 중에 극히 일부를 제가 소개한 겁니다. 그래서 정리되는 대로 후속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뭐 이런 원본 필름은 해병대 사령부에다 보내야 되겠죠. 다시 한번 이영만리 월남전에서 고생하신 선배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전사하신 분들의 명복과 부상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선배님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